나한테 말하기 싫어? 왜 내가 다 물어보면 다 아니래. 채원이 많이 맞았네. 자, 일단은 오답은 좀 얘들아 채점 이따 할 거고요. 오답은 조금 이따 할 테니까 빠르게 진도부터 나갈게. 이거 빨리 해야지 오늘 주의 시간 안 남아요. 일단은 우리가 공통수학 2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근데 새로운 함수를 배우려면 일단은 함수란 무엇인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함수의 연산이 뭐가 있는지, 함수의 기본 구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격적으로는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어요. 서야 오늘 안 졸 수 있겠어? 괜찮아? 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오늘? 졸릴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오는 게 어떨까요? 응? 내 앞에 있으면 별로 안 졸거든. 그래. 괜찮을 것 같잖아. 아직 안 졸릴 것 같아. 졸리면 일로 옮길게. 다 들었죠? 서희 졸면 일로 옮겨올 거예요. 오늘 모자를 안 썼으니까 더 안 좋을 것 같긴 하다. 맨날 책을 보지 마세요. 책을 피지도 마, 넌. 나랑 여기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함수인데 되게 간단해. 서희한테 물어볼게요, 서희. 유리함수.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유리수. 뭘 유리수라고 하지? 하람이가 없으니까 채원이 가자.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그래요. 이해 갔죠? 그럼 얘들 이런 거예요. 만약에 3분의 x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거? 이거는 x의 개수가 3분의 1인 1차함수인 거고 안 돼. 서연아 이제 여기서 봐줘. 이제 설명 중요해. 편집 이상이 좀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더 중요해.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x분의 3이 됐어요. 이거는 x의 1차식이 아니에요. 분자에는 x가 있으면 1차함수지만 분모에 x가 있으면 오늘 처음 배우는 이게 바로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오늘 배우는 건 분수 모양인 분수함수인데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반드시 x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걸 유리함수라는 거야. 그럼 무리함수 뭐겠어요? 무리수가 뭐예요? 무리수. 루트가 있는 값인 거죠. 자 보세요. 루트 3x 이건 무리함수야? 아니 이건 1차 함수야. x의 개수가 무리수일 뿐이지 이건 1차 함수인 거예요. 날봐 책 볼 거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으면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무리함수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번 특강 지나고 나면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식으로 주면 그 식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함수를 배웠는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x-3의 제곱 플러스 5 이거 그림 그리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또 이게 아니라 어떤 식이 주어졌어? 얘를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4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 이렇게 식 주어져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인 거잖아. 맞죠? 서윤아 이거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 잘했어요. 그럼 이거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바꾸면 얘가 돼요. 그래서 3,5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 뭘 중점으로 해서 문제를 배울 거냐면 식을 주어졌을 때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 식을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연습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내용이야. 물론 상세 문제, 유형별 문제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분명히 최근에 배웠던 유리함수 문제지만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막 나올 거예요. 헷갈리게 막 나올 거야. 같이 막 이용하는 게 나올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못해도 되고 까먹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유리함수 할 건데 유리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유리함수에는
복잡한 계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좀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 함수를 하기 전에 유리식에 대한 특징을 먼저 배울 거예요. 유리식에 대한 특징을 배울 거예요. 유리식에 대한 특징을 또 배우기 전에 뭘 먼저 말할 거냐면 유리수. 혹시 유리수의 성질 혹시 기억나세요? 유리수는 이거야. 분수식인데 분모와 분자에 각각 다른 숫자가 있어요. 이게 유리수예요. 근데 유리식은 뭐냐면 이 네모하고 세모가 x가 들어간 식이 되어 있으면 이걸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야. 변수 x, y가 없이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유리수. 구분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물어볼게요. 유리수의 성질과 유리식의 성질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되게 어렵지 않을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유리수의 성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성질이 하나 있어요. 분자와 분모의 무엇을 똑같이 해도, 어떻게 계산을 똑같이 해도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 거잖아. 대신에 뭐는 안 돼?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기 하면 돼, 안 돼요? 여기 분수에 똑같은 숫자 3, 3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유리수의 성질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예요. 이게 유일한 성질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유리식의 성질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유리식의 성질인 거고 그걸 한번 되짚고 나가는 거예요. B분의 A가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봐보세요. 3번과 4번을 보시는 예, 아닌데 뭐야 이것도 이렇게 안 나와 있구나. 아니 그냥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다가 유리식의 성질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칙연산 더 기본인 거야. 뭐야 분수꼴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분모가 똑같아. 통분할 수 있어 없어? 있고 합쳐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 C하고 A, B가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계산하는 요령은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더하기도 그럴 거고 빼기도 그럴 거고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곱하기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값에 이제 숫자가 아니라 x가 들어간 식이 될 거다라는 내용만 하나 추가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이게 성질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건 같이 그냥 볼게 얘들아. 1번 분수가 3개가 있어요. 얘 뭐하래? 통분하래.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를 뭘로 만들면 돼요? 이 3개를 곱한 x, y, z. x, y, z를 분모로 통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안 해줄 거고 너희들이 할 거야. 자, 얘도 보세요. 얘는 통분 뭘로 해야 될까? 얘는 분모가 다른데 중요한 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얘가 3이고 얘가 2인 거야. 얘는 3 곱하기 2, 6인 거야. 그럼 분모를 누구로? 얘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것들도 분모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뭔가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찾아서 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약분. 분자 분모에 적당하고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없애자는 얘기야. 약분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2번에 있는 네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풀고 가자. 금방 해. 1분도 안 걸릴 거야. 111쪽을 보면, 아니, 110쪽을 보면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처음 보는 계산들이 나올 거예요. 너희도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이게 숫자처럼 취급을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최근에 공통수학에서 했던 곱셈 공식인 건데, 이 둘을 곱하면 얘가 된다야. 또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 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분을 할 때 이 세 개를 다 곱해서 6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모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통분하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요령껏 하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게 안 나와. 유리식 계산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유리함수 하기 전에 유리식 한번 연습하는 것 뿐인 거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꼭 해야 돼.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약분을 막 이상하게 하거든. 큰일 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것도 유리식의 계산인데 요 내용들은 막 대단하게 중요하거나 뭐 시험에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거 여기 볼게요. 필수의 제 2번에 있는 게 있어요. 제목하여 부분분수. 부분분수 분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중요해요. 요건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공통수학 2에서 유리식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얘예요.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공식이 뭐냐면요. A와 B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분모예요. 분모만 곱하기로 연결. 곱하기야 곱하기. 근데 이 분모를 쪼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근데 마구잡이로 그냥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쪼개지거든요. 이 쪼개미 어떻게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A, B 중에 큰 수를 뒤에 쓸 거예요, 보통. 보통 뒤에 쓰세요. 큰 수를 뒤에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 빼기 A분의 1 분산 써주시고 괄호 A분의 1과 B분의 1로 쪼갭니다. 쪼개는데 이들의 연결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이게 부분분수 분의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자, 일단 뭐예요? 좀 복잡한데요? 왜 그렇게 되네? 이거 증명이 없어. 잘 봐봐. 되게 간단해. 이거 통분하면 얼마예요? A, B분의 이거 통분해봐. 같이 봐봐. B-A죠. 통분하면 여기 곱하면 분자랑 분모랑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건 대단하게 누군가 억지로 뭔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발명한 게 아니고 그냥 통분해서 같아지면 통분해서 약분해서 같아지는 값을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예요. 대단한 공식은 아니야. 그런데 이걸 외워서 써야 돼, 우리는. 자,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쉬운 숫자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3 곱하기 4분의 1이 있어요? 거기 보지 마. 거기 없는 거라고. 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일로 올 거야? 나만 봐. 눈 좀 떠. 눈 좀 떠. 3 곱하기 4분의 1이 있어요? 공식 써볼게요. 누구 빼기 누구? 4 빼기 3.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런데 4 빼기 3은 얼마예요? 1이에요. 없어져도 되죠? 그럼 남는 건 누구야? 얘만 남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잠깐 일어서 있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벌써 졸잖아. 일어나. 뭐가 아니 몇 벌 봤는데 일어나. 자, 분모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분수인데요. 이 분모를 결과적으로 쪼갰어. 두 개의 항으로 쪼갰어. 이해가야? 이게 바로 부분분수 분해예요. 되겠니? 하나 더 해볼게. 숫자로만 한번 더 해볼게. 뭐가 있게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8 마이너스 6 곱하기 8분의 여기에다가 C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공식에 의해서 거기 아니야 미안해. 왜 카메라 흔들려서 조심해야 돼. 자, 해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누가 누굴 빼? 8 빼기 6을 해요. 중요한 거. 선생님, 저기 1인데 얘는 1이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 여기다가 C를 곱하면 그냥 여기다 C 쓰면 되고 그냥 C 쓰면 되는 거잖아. 분자는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C 쓰시면 되겠고 이 뒤에 뭐 하는 거야? 6분의 1 빼기 8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C가 될 거고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문제라면 이 C는 2랑 약분이 될 거예요. 보통 약분이 되는 2의 배수일 거야. 그럼 얘는 없어질 거고 얘만 남는 거예요. 이걸 부분분수 분해 공식이라고 해요. 일단 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됐니? 그러면 이 공식이 되는 대표적인 수식 문제 2개만 써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야. x분의 1 분의
보통은 1인데 1이 아니고 3이요. 이건 뭐 이유가 없어. 그냥 보기만 하면 여기 3이에요. 자, 목적이 뭐냐면 분수가 하나짜리죠. 하나의 분수죠. 얘를 뭐 하자는 얘기야? 두 덩어리로 쪼개겠다는 얘기야. 두 덩어리로 쪼갤 때 쓰는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자, 분모 누구 빼기 누구? 그렇지. x 플러스 1 빼기 x가 되겠죠. 분의 3은 그대로 쓰면 되겠고, 괄호해 주시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거 계산 얼마니? 1이죠. 3만 남는 거죠. 3 쓰시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분모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될까요?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또 x 플러스 2분의 2예요. 쪼갤게요. 분모가 누구야? x 플러스 2에서 x 빼는 거죠. 빼기 쉽죠? 빼면 얼마야? 2. 분자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게 누구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얘만 남는 거예요. 됐니? 자, 공식은 외우셔야 돼. 지금 AB분의 C는 어떻게? B마 A분의 C. 그러니까 C가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있으면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뒤에 거, 앞에 걸 뺀 거를 분모로 만들 거고요. 괄호에는 얘네들을 쪼개는 거야. 쪼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연결은 빼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으로 외우세요. 눈으로 외우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를 언제 쓰는 것이냐. 근데 얘는 사실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수 배울 때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로그 배울 때도 많이 나오고 수열 배울 때도 많이 나오는 건데 나중에 많이 쓰이는 건데 배우긴 지금 배우는 거야. 그래서 기억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봅시다. 1번 같은 문제 보세요. 분모가 2차인 3개의 분수가 있는데 얘를 뭐하래? 계산하래. x가 숫자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숫자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깔끔하게 예쁘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뭐지? 이게 뭐가 정리가 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알았어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으로 통분하면 되네요. 맞아 안 맞아?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통분한다고 간단하진 않아요. 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고 통분할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다 부분분수 분해하는 거예요. 자, 얘 분해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 돼? x 플러스 2에서 x 빼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괄호하시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같은 원리로 뒤에 거 다 해볼게. 2분의 1 되실 거고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되고요. 마지막 2분의 1 될 거고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에요.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자, 그런데 봐봐. 모든 괄호의 개수가 2분의 1이어서 2분의 1로 묶을게요. 2분의 1로 묶으면 항이 6개인 건데 정말 특이한 건 똑같은 항이 있는데 부호가 반대야. 누구야? x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서는 부호가 마이너스였잖아. 두 번째 괄호에서는 플러스잖아. 얘 합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또 사라지는 거 있어 없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과 x 플러스 4분의 1 합쳐 없어지겠죠? 반대 부호니까. 그럼 남는 게 누구야? x분의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이 두 개만 남는 거예요. 정리됐어 안 됐어? 훨씬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복잡하고 저 긴 식을 줄일 수가 있어. 근데 항상인 건 아니고 분모가 두 개씩 곱하기로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부분무수 분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조금 더 지나야 많은 유형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공식을 외우자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반드시 지금 공식을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나와 있긴 하겠지만은 이건 지금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공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 111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111쪽에 문제 오른쪽 위에 옆에 문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연산 문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안 어려워.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분수 안에 분수가 또 있어. 크게 보면 얘가 분자고 이 전체가 분모인데 분모 안에 분수가 또 있어요. 이런 분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번분수라고 하죠. 처음 듣나? 번분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번분수를 중학교 때 나왔을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풀이 방법을 좀 다르게 배웠는데 잘 보세요. 내가 설명을 두 가지 다 해줄게. 잘 보세요. 만약에 숫자가 많이 있어. 만약에 A분의 3 B분의 4 분모도 분수고 분자도 분수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너희들 배웠을 때 가운데 있는 두 개를 곱해서 내려서 분모 위에라에 있는 뒤에를 곱해서 분자라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처음 봐? 배운 적 있죠? 이렇게 하면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건 어떻게 되면? 이거는 여기가 4분의 x고 여기는 그냥 y야. 분자는 분수가 아니야. 분모만 분수야. 그럼 보통 배운 건 어떻게 배우냐면 얘를 분수로 만들어줘. 1분의 y, 4분의 x 라고 해서 다시 똑같이 쓰시면 두 개 곱해서 x분의 둘 곱해서 4y라고 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이런 번분수 공식을 공식처럼 이용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목적은요. 번분수가 아닌 그냥 분수로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4, x, y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만? 이 4가 거슬리는 거야. 얘만 없애자고요. 방법은 여기에 얼마 곱하면 돼? 4 곱하면 없어지잖아. 근데 분모에다만 4 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분자에 똑같이 뭐해? 4를 곱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 4 없어져서 x분의 4y 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공식 쓰려고 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게 목적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이건 거야. 여기는 b를 없앨 거고 여기는 a를 없앨 거야. 그럼 여기 b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b를 곱할 거고요. 분모 a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a를 곱하는 거야. 그럼 약분돼가지고 4a가 분자로 남는 거고 약분돼가지고 3b가 남는 거라고. 그냥 이거예요. 번분수의 계산은 특별한 게 없다고요. 자꾸만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번분수인데 제일 귀찮은 건 누구냐면 일단 얘야. 분모 안에 분모가 또 있잖아. 그럼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은 이 값을 분자 분모에 뭐 해주란 얘기야? 곱해주란 얘기인 거죠. 자, 보세요. 여기 곱하기 x-1. 자, 여기 분모에도 x-를 곱할 건데 이 전체 x-를 곱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조심할 게 뭐냐면 이 x-가 얘가 약분되는 거 맞는데 이 x-1 주황색 괄호를 앞에 있는 상수 1에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분배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x-1 더하기 이거 곱해서 약분되니까 그냥 1 분의 얘를 여기다 곱해서 x-1이라고 되는 거죠. 이제 번분수 아니죠? 그리고 얘 괄호 풀어버리면 1 마일 없어져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쪼갤 수도 있어. 쪼개면 1-x분의 2라고 쪼갤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간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됐나요? 번분수식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리식의 계산이었어요. 괜찮죠? 괜찮죠? 진도를 좀 나갈게요. 오답 먼저 말 안 하고. 괜찮죠? 안 졸리지? 오늘 채원이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 괜찮니?
너 좀 힘든 것 같은데? 아니, 힘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를 배울 건데요. 아까 이미 말했지만 유리함수는 x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분모에 있어야 돼요. x가 분모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비교 한번 해봐 줄게요. 예시로 그냥 바로 보자. 다음 중에 자, 이거 보세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2x-1이야. x가 1차식이죠. 유리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분모에 x가 있으면 유리함수가 맞아요. 니은은요? 이건 아니에요. 얘는 분모 4가 x 플러스 2 앞에 있는 개수 4분의 1인 거고 분배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1차함수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다항함수야. 1차함수, 2차함수 같은 다항함수라고. 됐죠? 자, 디귿 볼게요. 얘는요? 1차함수죠? 볼 것도 없어요. 자, 리을은요? 일단 분모에도 분자 둘 다 x가 있잖아. 둘 다 있죠? 맞죠? 그럼 얘도 유리함수가 맞아요. 분모 일단 x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리함수로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유리함수를 배울 건데 분모에 x가 있는 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본형이라 그래. 만약에 기본형을 예시로 든다면 이런 거야. 2차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게 2차함수의 기본형이었고 얘를 평행이동시켜.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표준형이 있고 이걸 전개한 일반형이라고 있는 거겠죠? 2차함수. 다시 기본형은 y는 ax제곱. 표준형은 누구야? y는 a의 x-p의 제곱에. 이게 표준형이었죠? 그럼 일반형은 누구였어요?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2차와 1차와 상수항으로 구분해내는 이런 값을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야. 괜찮아요? 됐니? 이제 유리함수도 배울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우는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형은 뭘까요? y는 x분의 a입니다. y는 x분의 a. 이게 바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야. 기본형만 알면 다 끝나는데 왜 그러냐면 표준형은 평행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배웠어요. 요요요요요요요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킬 거야. 그럼 무엇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라? 최근에 배운 거잖아. x축으로 p만큼 도형을 이동시킬 거라고요. 무엇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 x 대신에 뭐죠? 이렇게 p만큼 이동할 거야. x-p 맞죠? 자, 이걸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요 x 대신에 x-p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대. 그럼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평행이동이야. 어렵죠? 안 어렵죠? 다만 마이너스 q를 이항시켜서 y만 남겨둘 거고 여기에 플러스 q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표준형인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뭐냐면 이걸 통분을 시키는 거야. 합치는 거야. 합치면 분모는 x가 들어간 1차 올 거고요. 이거 통분시키면 얘가 1차가 되는 거잖아. 합치면 또 뭐가 되겠어? 1차가 되겠죠. 분모와 분자 모두 다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뭐 나중에 좀 이따 할 건데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t. 그러니까 이거를 통분해서 합친 녀석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들아, 일반형으로 되어 있어도 이차함수에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었어야 돼. 꼭지점 좌표 PQ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였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바꾸면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이따가 좀 이따 일반형이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얘를 요 모양 꼴인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성질을 알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형만 알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표준형과 일반형은 대단한 게 아닌 거야. 맞죠? 자, 그럼 결과적인 겁니다. 이 기본형에 대한 완벽한 성질만 알면 되는 건데요. 이 유리함수는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언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요. 숫자로 하면 예를 들어 얘들아. y는 x분의 2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모양을 바꿔볼게. 이 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변에 서희야 거기 보면 안 돼. 여기 봐야 돼. 무조건 나만 봐야 돼. 책 보지 마. 양변에 x를 곱하면 xy는 2라는 식이 돼요. 됐죠? 이게 엄청난 특징인 거야. 둘을 곱하면 항상 2가 되는 수인 건데 자 질문입니다. x가 2야. y는 1이겠죠? x가 4야. y는 2분의 1이죠.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요. 반대로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는 거야. x가 커진 만큼 y는 작아지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였어? 반비례 관계였고요. 중1 때 그래서 이거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중1 때. 그렇습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x가 커지면 y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그럼 얘들아 이거를 점을 찍으면 아마 했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런 거야. x가 2분의 1이면 y가 여기고요. x가 2면 여기고요. 이렇게 돼요. 점이. 점들이 이렇게 점이 찍혀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이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들은 커지는 게 아니라 y는 오히려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으로 다 모아버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뭐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얘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 모양은 쌍곡선이에요. 됐니? 이해됐죠? 선생님 얘는 뭔가요? 얘들아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야. 얘들아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거죠? x하고 y에 어떻게 달라져? x, y 모두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기대면 안 돼. 기대면 안 돼. 카메라가 흔들려. 이러지 마. 정신 차려. x랑 y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맞죠? 원점 대칭은 x, y 모두 부호 바꾸는 거잖아. 왜 그런 거냐면 봐봐. 2,1, 2하고 1 곱하면 2 되는 거 맞잖아. x, y 모두 다 부호를 마이너스 해줘.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곱하면 얼마야? 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x, y 값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가능한 값이 또 나온다고.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원점 대칭 녀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쌍둥이 모양이에요. 곡선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유리함수의 모양이에요. 자, 왜 내려가는지 직선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곡선이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x가 커질수록 y값이 점점 작아지거든. 근데 아무리 작아진다 한들 x가 숫자가 만약에 막 1000, 100만 엄청 커졌어. 이거 엄청 커. 그럼 y는 얼마인 거야? 이거의 역수에다가 분자가 2인 것 뿐인 거라고. 얘가 계속 작아지는 숫자가 되는 거죠. 얘는 커질수록 얘는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 작아지는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y 값이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프 상으로는 y가 0이면 x축 위의 점이 되는 건데 y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인 거고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특징. 이제 이건데요. 바로 뭐냐면 이 선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긴 해요. 계속 내려가고는 있지만 절대로 뭐랑 닿을 수 없어?
x축이랑 닿을 수 없어요. 또한 얘는 계속 올라가요. 계속 높아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y축이랑 닿을 수 있을까 없을까? y축이랑 닿을 수가 없어요.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x값이 얼마야? 0이거든요. 여기서 x가 0 될 수 있어 없어? 서희야, 분모가 0이면 0분의 a거든요.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에서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이 되면요 감옥 가요. 진짜 불법이야. 그럼 감옥이야. 수학에서는 그렇게 했어. 이유도 없어. 그냥 분모를 0으로 만들지 말자야. 수학 과목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학 문제만 풀어야 돼요. 감옥 가요. 절대로 x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y축이랑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음수일 때 계속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하지만 절대로 y축이랑 닿지 않아요. 이렇게 유리함수는 절대로 x축이랑 닿을 수도 없고 y축이랑 닿을 수도 없어. 점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절대로 닿지는 않아요.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점근선. 다시 뭘 한다고? 점근선. 정말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근접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절대로 닿지는 않아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기본형에서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거든요. 점근선은 두 개예요. 근데 x축과 y축을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x축, y축이 아닌 다른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x축과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 우리 이미 배웠거든요. 질문입니다. x는 0, 얘가 뭘 말하는 거야? 직선 x는 0, 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직선 x는 얘가 뭐야? x축? 직선 x는 0이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누군 거야? 직선 x는 0이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야? 얘가 y축입니다. 이건 중학교 건데. y축을 다르게 표현하면 직선 x는 0인 거고요.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x축은 여기 봐야 돼. y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하거든요. 꼭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x축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이 뭐야? y가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직선 y는 0이라고 말을 하면 그건 x축인 거고, 직선 x는 0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y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자, 다시 얘는 직선 누구라고? 직선 x는 0이고요. 이 x축은 뭐라고? 직선 y는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y가 0인 점들의 모임, x가 0인 점들의 모임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됐니? 그래서 기본형 조금 남았어. 이제 1분만, 2분만 끝나면 돼.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야.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점근선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 볼게요. 자, 봐봐.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y는 지금처럼 x분의 2를 그려갈 수 있지만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그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유리함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분자에 있는 개수가 얘는 양수인 거고 얘는 분자의 개수가 음수인 건데,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xy를 곱한 게 양수 2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x하고 y하고의 부호가 어때야 되냐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거든요.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근데 xy가 뿔뿔이면 1사분면이고 xy가 마마면 3사분면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 개수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두 곳에 생기는 거고, 얘처럼 얘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x랑 y를 곱한 게 마3이란 얘기죠.
두 수를 곱하면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xy의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 달라요? 달라야 된다고. xy의 부호가 다른 게 어디야? 바로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쪽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대칭 관계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히 양수니까 얘가 양수면 1사분면의 그림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1차함수랑 같은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하나만 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 y는 x분의 1하는 그래프하고 주황색으로 볼게.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어요. 개수가 2일 때랑 3일 때랑 뭔가가 달라야 되겠죠. 3일 때도 양수이니까 여기 두 군데 생길 건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원점으로부터 좀 더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얘도 이쪽에 생기면서 멀어지게 돼요. 숫자가 클수록 멀어집니다.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 마 3일 때가 더 멀어지는 거야. 숫자가 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원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간단하게 본다면 여기다 1 넣어봐. 누가 더 커? 3인 게 더 크죠? 얘는 1,2를 지나가는 거고 얘는 1,3을 지나가는 거죠. 똑같은 x값을 1을 집어넣었을 때 1,2인 거고요. 1,3인 거예요. 숫자가 더 큰 게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정리할게요. y는 x분의 2, y는 x분의 마3. 이게 다 유리함수야. 유리함수야. 근데 너희들이 유리함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에요. 기본형에 대한 점근선은 x축과 y축이고요. x축을 우리는 식으로 뭐라 말해? y는 0. y축을 식으로 뭐라고 말해? x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2인 거랑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는 양수인 건 1, 3, 4분면에 음수인 건 2, 4분면과 4, 4분면에 생기는 거고 이 숫자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눈으로 같이 풀게요. 표준형은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정역과 치역을 점근선을 구하래요. 제가 했던 거야. y는 x분의 3 그래프 그리란 얘기고 x분의 마이너스 2 그리면 그리란 얘기인 건데 바로 갈게요. y는 x분의 4로 한번 해볼게. 이거 그림 그리래요. 그럼 얘들아 그림 그릴 때 숫자가 얼마인지 보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양수면 양수면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끝. 이거 그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 정의역은 뭐예요? x에 대한 범위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야. x에 대한 범위가 뭐냐면 모든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하나만 안 돼.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래서 정의역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하시면 돼요. 0 빼곤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의 치역은 뭐예요? 실제로 y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y가 될 수 있는 값은 이거야. 얘들아, 여기 중에서 y 값은 얘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이거 다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게 누구야? 0만 안 돼요. 그래, 생각해봐. 이게 분수값이잖아. 분수값이 0이려면 분자가 얼마여야 돼? 분자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분자가 이미 0이 아닌 숫자잖아.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거야. 분자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역도 뭐가 돼?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마지막 진짜 30초.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정의역을 구했는데 아니 점근선을 구했는데 점근선이 x는 0이었고 또 하나의 점근선은 y는 0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점근선 값이 바로 x가 될 수 없는 값과 y가 될 수 없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점근선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가까워지는 직선을 말하는 거지만 그 식으로 표현했을 때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요. y도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에 반영되는 거야. 점근선이 x는 0이면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 거고 치역은
y가 0이 될 수 없는 게 정근선이기 때문에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란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점근선이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물어볼게. 점근선이 x가 3이라는 얘기는 x는 3 빼고 다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은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 거고,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정의역과 치역에서는 x가 y가 될 수 있는 값을 물어보는 건데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바로 누구라고? 점근선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값만 안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1시 4분이에요. 내가 일단 해드릴 거고 따라하는 겁니다. 프린트 따라하시면 돼요. 뭐 할 거냐면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본형이야.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얘들아. 얘가 3이든 30이든 300이든 그림은 똑같이 그립니다.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얘가 양수니까 그냥 그림을 어떤 수치도 안 집어넣어도 돼요. 얘 하나만 그릴 때는. 알겠죠? 끝. 만약에 얘가 마3이었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여기에 추가로 y는 봐봐. x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요. 숫자가 얘보다 작죠? 만약에 얘가 그냥 마이너스 3이었으면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 숫자가 더 작아졌으면 원점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상대적으로 얘랑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원점에 좀 더 가깝다라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 어렵지 않죠? 이제 갑니다. 표준형 할게요. 표준형. 이 녀석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이 말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1칸 내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래프도 이동하지만 그래프랑 붙어있는 점근선도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점근선이 얘였고 점근선이 얘였다면 어떻게 이동되냐면 점근선도 같이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1칸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그럼 얘를 가장 쉽게 너희들이 그림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 녀석의 점근선이 x는 0이었고 y는 0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점근선은 두 개잖아. x는 0, y는 0. 괜찮아? 맞죠? 이거만 대답해줘봐. 괜찮아? 그럼 얘를 x축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 x값이 그대로 4만큼 이동해서 x는 4. 점근선 y는 0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평행 이동한 양만큼 그냥 그대로 점근선에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이 y축 점근선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점근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잠깐만, 이 식이 누구였어요? x는 0이었죠. 얘를 만약에 x축으로 4만큼 이동하려면 이대로 옮겨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 x가 0인 점들이 x가 4인 점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냥 공식처럼 x축 4만큼 이동시킨다? x는 0이 플러스 4가 돼서 x는 4.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무조건 점근선만 알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끝이에요.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x는 4. 여기가 x는 4고요. y는 마이너스 1. 여기거든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너희들도 가급적이면 점근선은 점선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점근선은 점선으로 표현할 거고 이게 x점근선이야. 이게 y점근선이 아니야. 이게 x점근선. 이게 y점근선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프는 그대로 흰색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끝. 되겠어요? 일단은 이해 갔죠? 또 한 번 해볼게. 얘를 이번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을 시켜보세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봅시다.
점근선을 먼저 찾을 거야. x축 기본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x 점근선은 얼마? 마일. y 점근선은 4가 돼요. 이 x는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x 점근선, 직선을 말하는 거고, 이 직선이 누구예요? x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점들이에요. 얘가 뭐 말하는 거야? y가 4인 모든 점들 말하는 거라고. 이 노란색 두 개가 바로 점근선이에요. 괜찮아? 근데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래프가 어디 생겨?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아니라 이쪽 두 군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고, 식으로 완성해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x축으로 4만큼 이동했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마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을 또 이항시키면 얼마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1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평행 이동된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다시. 그럼 얘 같은 경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래. x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요. y 대신에 y 마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마사를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됐니? 됐어요? 이 값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이 값을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표준형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됐죠? 얘들아, 이건 기본형이 누군 거야? 기본형이. 얘가 기본형인 거죠. x분의 2라는 a가 양수인 기본형인 건데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야, 이 정도면 거의 잔수잖아. 2시간 동안 와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자, 보세요.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 왼쪽으로 3칸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고, y, 얘가 이항시킨다는 거야.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이거 보고 얘기해 줄래, 얘들아? 이게 y축으로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이야? y축으로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인 거예요. 얘는 부호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얘는 부호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아. 이차 함수에서 y는 x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잖아.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 거야? 얘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3, y는 마1 이렇게 배웠잖아. 꼭지점이. 그죠?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 있는 그대로를 할 수 있어야 돼. 되겠니? 괜찮아요? 그럼 바로 말합시다. 식으로 말하세요. 이 녀석의 x 점근선은 얼마예요? x 점근선은. 원래 x는 0이었는데 평행 이동했잖아. x는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느끼지 못했어. 모르면 다시 설명해 줄 거고. 이해가니? y는 얼마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써먹을 수가 있어. 이해를 못하면 또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나중에 봐야 되고. 잘 봐봐. 점근선이라는 게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게 기본형이면 x 점근선은 절대로 x가 될 수 없는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야? 분수의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0이죠. 이게 점근선이었어. 맞죠? 그럼 동일해. 얘들 봐봐. 이 식에서의 x 점근선은
절대로 될 수 없는 x값이 있어요. 얘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감옥 건댔잖아.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얘가 0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마3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절대로 될 수 없는 값. x는 마3. 이게 정근선인 거야. 됐니? 그 다음 보세요, 얘들아. 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얘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0 될 수 없죠. 자, 얘들아 봐봐. y 값이 마1이 되려면 이 분수는 0이어야 해요. 맞죠? 근데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y값은 누군 거야? 마1인 거라고. y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얘가 뭐가 될 수 없어서? 0이 될 수 없어서. 이해됐을까요?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의 y 정근선 얼마란 얘기야? 마1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잘 보세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부장이? x 정근선 마3, y 정근선 마1. a 값이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굳이 식으로 말하면 x 정근선은 마3, y 정근선은 마이너스 1. 정의역은 x는 마3 빼고 다 된다. 치역은 y는 마1 빼고 다 됩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마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 한 거야?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보고 그래프의 값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릴 수도 있어야 될 거고 정근선도 식으로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두세 개만 내가 더 쓸 테니까 너희들이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실게요. 알겠죠? 첫 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식을 보시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고, 당연히 점근선, x점근선이 얼마고 y점근선이 얼마인지까지 표시해 주세요. x점근선, y점근선 표시해 주시고, 그래프 모양이 1, 3, 4분면에 있는지 2, 4, 4분면을 지나가는 모양인지까지 나타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형하고 표준형은 했어요. 표준형은 했어요. 이제 일반형을 할 거예요. 일반형. 일반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얘를 중량 흔들면 안 돼. 그거 기대면 안 돼. 카메라가 돌려서 기대지 말아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표준형을 어떻게 바꾸느냐. 잘 봐봐. 사실 나누면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알아야 돼. 공통수학이 똑같이 연결되는 거라서. 잘 보세요. x 빼기 4로 나눠볼게요. 그럼 몫이 얼마 되냐면 2예요. 그럼 2x-8 되면서 없어지면은 9가 되죠. 이거 알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봐봐. 이거는 y는 x마 4분의 이 분자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몫이랑 나누는 값을 곱해요. 나머지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니 이거? 여기 2x 플러스 1은 결과적으로 몫이랑 나누는 값 나머지로 쪼개서 표식을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거야. 분자의 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의 분수로 쪼갤 거야. 이렇게. 그러면 x마 4분의 2 x마 4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나누는 방법 해볼게요. 만약에 y는 봐봐, y는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개냐면 3x 마이너스 1을 누구로 나눠? x 플러스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럼 몫은 개수인 3이 돼요. 3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빼버리시면 마칠 돼요. 그럼 다시 x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2에 나머지 마이너스 7을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뭐야 이거 아니구나. 맞아.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쪼개게 되면 이렇게 쪼갰을 때 3이 뒤로 갈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로 됩니다. 나눗셈 하면 돼, 안 돼? 돼요. 지금 여러 개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줬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주는 프린트에서 두 문제만 먼저 풀어보세요. 두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딴 거라는 게 아니라 모양을 이렇게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모양을 바꿔봐요. 직접 나눠서라도 바꿔보세요. 두 개 문제만 바꿔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나눴어요?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되니? 뒤에 답지 있어요. 내가 두 장 준 거야. 뒤에 답지 있어. 확인해. 정역과 공역만 남아있나? 그림 안 남아있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나눠야 돼요. 원래는. 근데 봐봐 얘들아. 왜 저 설명 안 했는데. 3x 플러스 9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3이에요. 얘가 그냥 그대로 3이 되는 거야. 그럼 3x 플러스 3인 거고 9에서 3 빼면 되는 거니까 6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1 곱하기 목 3 더하기 6이 분자 그대로인 거야. 그럼 분모에다가만 다시 이거 써주시고 y는 2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얘를 쪼개면 얘랑 얘랑은 남아있어요. 그냥. 근데 얘랑 얘랑 약분돼가지고 몫이 뒤에 떨어져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애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분모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상수값은 결과적으로 이 몫을 말하는 거야. 이 몫은 x의 개수가 1일 때 y의 개수인 거예요. x의 개수가 1일 때의 분자 x의 개수가 몫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냐면 얘가 누구야? 몫이야. 큰일 났네. 하지 마. 그 방법으로 안 할 거야. 봐야 돼, 그래서. 다시 이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뒤에 뛰쳐나오는 몫이 되는 거라고. x의 개수가 1일 때 이 분자에 있는 x의 개수가 뒤로 뛰쳐나오는 저 상수값이 되는 거야. 그럼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를. 분모는 안 변해요. 분모 그냥 그대로 쓸 거야. 근데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뒤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 분자의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분자의 값이 누굴 말하는 거냐면 나머지 말하는 거거든요. 얘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말하는 건데 기억 안 나겠지만 물어볼게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가 되거든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 공통수학이 1단원에서 배워요.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였죠. 나머지 정리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파야 돼. 나머지 정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1차 값이 0이 되는 x를 대입하는 거였죠. 이 나머지 6을 진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냐면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여기 봐주면 안 돼. 부탁이야. 못 알아들으면 하나도 못한다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일이죠. 마일을 여기다 넣어. 그 얼마예요? 6. 그게 나머지라고. 기억나요? 나누는 값이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잘 봐봐. 얘로 나누는 거잖아.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일이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일이죠. 마일을 여기다 넣으라고. 얼마야? 얼마야? 6. 그게 여기 값이라고. 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볼게요. 잘 보세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얘를 표준형으로 쪼갤 거야. 어떻게 하냐면 분모는 x 플러스 3이에요. 맞죠? 여기 상수항이 누구라고? 2라고요. 분자 어떻게 구한다고?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마 3을 여기다가 넣으시라고요. 그럼 마이 플러스 2니까 얼마? 3이 된다고요. 됐어요? 다시 연습하는 거야. 자,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2x-1 분의 4x 플러스 1이에요. 이걸 바꿀 거야. 분모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 값이 누구냐면은 얘인데 조심할 게 있어. 얘가 1이 아니지. 얘가 1이었을 때 이 2가 얘였단 말이야. 얘가 1이 아니지. 그럼 얘가 1 되려면 분자 분모를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거 얘들아. 얘야 얘. x끼리의 개수를 분수로 나타낸 게 얘가 되는 거라고.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2. 이 분수값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알겠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2가 돼서 2가 된 거고 1분의 3이니까 3 된 거예요. 여기가 2면 2분의 4는 2가 되는 거고요. 상수값은 어떻게 구한다? x가 얼마를 넣어야 돼? 얘가 0 된 x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걸 얻다가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시라고.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3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익히려고 하는 거야. 다시 y는 3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2에 이거 복잡하게 나올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 식이? 분모 변해 안 변해? 그대로 3x 플러스 1이에요. 여기 값이 얼마라고? 상수가 얼마냐고요?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나갈 거야. 상수가 얼마야? 지하 얼마지? 이게 그냥 상수값이라고. x의 개수를 비교한 게 상수값이라고 얘가. 그리고 분자의 값은 얘가 0이 된 x가 얼마? 마 3분의 1이죠? 마 3분의 1 여기다 넣으시라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예쁘지 않네요. 이렇게 써야 돼 그냥. 분자 분모의 3을 곱해서 9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뭐. 이해되겠어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바꿀 수만 있으면 그래프는 이제 다 그린 거잖아 얘들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다시 볼게요. 요렇게 식이 주어졌으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x점근선 얼마예요? x점근선 2분의 1. y점근선 2. 그럼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x정근선 2분의 1, y정근선 2.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시 말합니다. 이런 식을 뭐라 그래? 일반형. 일반형으로 표준형 바꾸는 방법은 나누면 되는데 맨날 나누면 오래 걸린다니까요. 바로바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시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얘들아.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구했어. 그럼 물어볼게요. 정의역이 얼마냐? 라고 물어봐. 정의역은 x는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얼마야? 치역은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래. 정근선 이 두 개인 거고 정역은 x는 2분의 1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프린트 준 거 3, 4번만 두 개 다시 풀어보세요. 프린트 준 거 3, 4번만 다시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구하는 걸로 해보라는 얘기야. 3, 4번 프린트에 3, 4번 풀어보세요. 직접 바로 구하는 걸로. 안 되면 얘기해. 손들어. 그걸 먼저 하면 안 돼. 뒤에 거 먼저 해줘야 돼. 1분의 2잖아. x의 개수가 1이잖아. 1분의 2니까 2 써주시는 거고 여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가 0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계산 얼마야? y는 써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구해야죠. 점근선이 누구야? x점근선, y점근선 얼마인지 구하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했어. 다 이해한 거구나. 잘했어. 맞아요. x정근선이 뭐야? x정근선. x는 마이너스 2가 x정근선. x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된다고. x는 마이너스 2. 하나도 못 알아. 이게 답이야. 이게 정근선이라고.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또 y정근선은 얼마야? 얘라고. 너 그럼 그림 그려봐. 너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X예요? 응? 아까 X예요? 이거 그냥 이거 무시하면 돼. 그냥 x는 요거 x 짝대기 무시하세요. 아 이거구나. 이거 y예요. 이거 제가 잘못 나왔어. y는요. y는 얼마가 아닌 무인수 맞아. 해정이야? 그래프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럼 마지막 문제 필수 예제 4번을 볼게요. 이거는 해야지 너희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자, 이거 기억나야 되더라. f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돼요? x가 돼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다 없어지고 x만 남아요.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세요. fx가 있는데 이 앞에 g를 합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x만 남았대. 되게 중요한 조건식입니다. 얘들아, 그럼 이 관계가 뭐냐면 얘랑 어때요? 동일한 거죠. F랑 누군가를 합성했는데 그러면 다 없어지고 X만 남는데 이 말인즉슨 여기에는 이 GX 함수가 바로 누구란 얘기야? F의 역함수란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GX가 F의 역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GX를 구하라는 얘기는 FX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GX 함수를 구하세요는 말은 F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거 한 번에 공식으로 바로바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냥 그걸 해봤자 또 까먹을 거라서 그냥 간단히 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FX 함수가 이 문제 볼까?
이게 fx 함수거든요. x-1분의 2x-3이 있거든요. 이거 역함수 구하래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 x랑 y 뭐 하면 돼? 바꾸면 되는 거죠. 맞잖아. 바꾸면 되는데 이 식을 다시 쓰면 y는 x-1분의 2x-3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x, y를 바꿔볼게요. 바꾸면 x는 y 빼기 1분의 2y-3. 이게 이미 역함수인 거야. 이게 이미 역함수인 건데 이 식을 y에 관하여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여기 y가 두 개가 있어서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얘들아?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얘를 y-1분의 뒤에 2 써주시고 1 대입하시면 y가 한 개짜리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정리할 거야. 정리 어떻게 하면 되면 상수위를 왼쪽으로 넘기시면 x-2는 y-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항시킨 거고 이걸 y에 관해 정리하고 싶어. 그럼 이 통째로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면 y-1분의 x-2분의 -1 마지막 상수항 이항시키면 y는 x-2분의 -1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역함수는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유리함수라 좀 더 복잡해.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할까봐 한 번 다시 하는 건데 y는 만약에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할 거야. 아직 역함수 구하기 전에 얘를 먼저 바꿔. 1분의 3이니까 플러스 3 해주시고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치 이렇게 나와요. 됐죠? 바꾼 다음에 이제 x에 바꾸시면 x는 y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근데 얘들아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이걸로 안 해. 근데 일단 지금은 하는 거야. 자 이렇게 x에 바꿔서 역함수 구한 거죠. 3 넘겨서 x마 3 y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y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y를 얘랑 위치를 바꾸시면 y 플러스 2 x마 3분의 마7 끝! 마지막에 뭐만 하면 돼요? 플러스 2만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게 gx 구한 거예요. 이해 갔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필수예제 보시면 4-1번은 똑같은 표현법이야.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법을 풀면 돼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얘는 아예 동일한 문제야.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fx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대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원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뭐 하면 돼요? 이걸 y라 두시고 x랑 y 바꿔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하라고. 구한 다음에 이 두 식이 어떻다? 같다. 라고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얘는 그렇게 풀란 얘기인 거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자기 자신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마이, 3을 치는데 얘들아 이건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봐. 역함수가 마이, 3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f 인버스 마 2는 3이란 얘기인데 우리는 이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f 얼마는? 3은 마이다라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원래 함수도 얘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f-2도 3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 방법으로 오늘 유리함수 진도 나간 거 과제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빨리 끝낼게요. 오답 좀 합시다. 과제 오답. 앞단으로 넘어갈게요. 단원 마무리 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있는 거랑 혹시 예제 있으시면 번호 불러주세요. 이거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끝나니까 오답할 거 다 불러버려. 다 해. 질문. 단원평가 9번. 또 5분만 하자. 빨리 5분만 해줄게. 이거만 해줄게. 또 나머지 이따가 다시 따로 해줄게. 이것만 보고 너 것만 보고. 다음 사람 또 질문. 시야 없어? 준이. 일단 이것 먼저 한번 해볼게요. 9번 볼게요.
잘 안 보인다. 자, 1대1 대응이 되라고 나왔어. 1대1 대응이 되었어요. fx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뜻은 x가 0보다 작은 y축 왼쪽 그래프가 얘란 얘기인 거고 얘는 오른쪽 그래프가 얘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1이야. 둘 다 y좌표는 여기란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길 지나가는 직선인데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얼마나 가파른지 모르니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가로선 긋을 때 하나씩 만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거야.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의 기울기 모두 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가 지금 그랬잖아. a 플러스 3하고 2 마이너스 a를 곱한 값은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값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2차 부등식이죠. 여기 개수가 안 예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2의 곱은 음수입니다. 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는 마3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되는 건데 요건 2차 부등식이에요. 공통수학에 나오는 2차 부등식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로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할 건데 이걸 모르면 2차 부등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건 따로 하던지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 유리함수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